안녕하십니까?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귓가에 서늘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심야 괴담회의 진행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폐쇄된 공간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막혀 있으며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우리는 그곳이 비어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곳, 바로 군대 훈련소에서 겪은 기이한 실화를 들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장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지배하는 곳에서 통제되지 않는 그것과 마주한 이야기. 전직 헌병 출신 김민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은 일이라는 게 밖에서 들으면 그냥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니냐, 군대 괴담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치부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제 귀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새벽 공기, 곰팡이 섞인 냄새, 그리고 그날 3층 계단에서 울리던 군화 소리까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강원도 철원 쪽에 있는 신병교육대대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원은 겨울엔 혹독하게 춥고 여름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습한 곳이죠. 사건이 일어난 건 제가 일병 말 호봉쯤 되었던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7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철원의 7월, 장마철이라면 습도가 엄청났겠네요. 그런 날씨에는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야간 근무까지 서야 했다면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의 구조라든지 당시 분위기 같은 것들이요. 네, 당시 저희가 쓰던 건물은 구막사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죠.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1층은 행정실과 식당, 2층은 저희 기관병들과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생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3층이 있었죠. 원래는 3층도 훈련병 숙소로 썼어야 했는데 건물이 워낙 낡아서 누수가 심했고 천장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고 그 문은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입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테이프가 X자로 붙어 있어서 낮에 봐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죠. 그날 저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말번초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복도 창문은 습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서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비상구 유두 등의 초록색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상상이 되네요. 비 오는 날 새벽 2시, 오래된 건물의 복도, 그리고 폐쇄된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그 조용함 속에서 혼자 깨어있다는 건 정말 고독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근무를 선 지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2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중앙 현관 쪽 데스크에 서서 근무일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볼펜 소리만 들리던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아주 무거운 것이 바닥을 내리 찍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천정 소리인가 싶어서 창문을 봤는데 번개는 치지 않았어요. 다시 귀를 기울이니 그 소리는 천장이 아니라 3층 복도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군화를 신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걷는 소리였습니다. 잠시만요. 3층은 분명히 폐쇄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자물쇠로 잠겨있고 출입 금지 테이프까지 붙어있는 곳에서 군화 소리가 났다니, 혹시 당직 사관이나 간부가 몰래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 시설 보수 때문에 간부님이 올라가셨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됐습니다. 3층으로 가려면 반드시 제가 서 있는 1층과 2층 사이의 중앙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저는 근무를 서는 동안 아무도 지나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층으로 통하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 끼익 하는 그 쉿소리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시작된 소리가 중앙 계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벅, 처벅, 처벅. 소리가 계단 입구에 다다르자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3층 계단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잠겨있는 철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쑥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문을 연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해서요. 문을 통과해서 나왔다고요? 헛것을 본 게 아니라 분명히 형체가 있는 무언가였습니까?
그때 민성님의 기분은 어땠나요?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칠 생각은 안 드셨나요? 사람이 너무 큰 공포를 마주하면 비명도 안 나옵니다. 몸이 굳어버리죠. 가위 눌림을 서서 겪는 느낌이랄까요? 그 형체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처음엔 얼굴이 안 보였는데 비상구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내려오자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훈련소에 갓 입소한 1주차 훈련병 복장이었습니다. 회색 생활복, 그리고 머리는 파라라니 깎은 까까머리.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1주차 훈련병은 2층 생활관에 있어야 하는데 3층에서 내려왔다는 점. 둘째,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다 못해 푸르지름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발이었습니다. 생활복을 입고 있으면 보통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데 그 친구는 아주 반짝반짝 광이 나는 끈이 묶이지 않은 전투화를 신고 있었죠. 복장은 생활복인데 신발은 광이 나는 전투화라니. 그리고 끈이 묶이지 않았다니. 굉장히 기이하고 불균형한 모습이네요. 그 존재가 민성님을 알아봤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갔습니까? 저를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제 바로 앞에 1m 전방에 딱 멈춰서더군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눈은 안 보였는데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저는 헌병 조교로서의 본능이 남아있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너 뭐야? 몇 소대 훈련병이야? 왜 거기서 나와? 라고요. 그러자 그 친구가 고개를 천천히 들지는 않고 입만 달싹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사람이 성대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바람 빠지는 듯한 쉿소리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53번 훈련병 군대장님께 용모 신청하겠습니다. 용무 신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용어지만 사회에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시길 이 용어가 결정적인 모순점이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용무 신청은 훈련병이 조교나 간부에게 용건이 있을 때 정해진 화법으로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 분대장님께 용무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조교가 용무 말해 라고 하고 그때 용건을 말하는 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잡한 제식과 화법은 보통 입소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1주차 훈련병들은 아직 사회물이 안 빠져서 저기요, 조교님 이렇게 부르거나 말을 더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이 1주차 훈련병은 마치 수십 년 동안 군 생활을 한 사람처럼 너무나 완벽하고 절도 있는 억양으로 용무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괴리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일 수가 없다 라는 확신이 들었죠. 배우지도 않은 걸 배운 대로 완벽하게 해내는 신병. 정말 소름 돋네요. 그래서 민성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받아주셨나요?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대답했습니다. 용무 말해봐. 그러자 그 친구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비웃듯이 올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화장실 용무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역한 냄새였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손으로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서 빨리 해결하고 와.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친구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외치고는 그 무거운 군화 발소리를 내며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벅. 그 뒷모습을 보는데 걸을 때마다 발목이 기이하게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끈이 없어서 헐거워진 군화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요. 그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문이 끼익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폐쇄된 3층에서 내려온 1주차 훈련병.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을 용무 신청을 완벽하게 해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민성님은 당시 조교였고 헌병이었잖아요. 그 훈련병이 화장실로 들어간 뒤에 바로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그때부터가 저에게는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인원 파악이 생명입니다. 병사 하나가 없어지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거든요. 저는 그 훈련병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나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25분. 보통 소변만 보고 나온다면 1, 2분, 대변이라 해도 1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복도에 서서 화장실 문 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겁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물 내리는 소리도 손 씻는 소리도 심지어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빗소리조차 멈춘 그 정막 속에서 오로지 화장실 형광등 안전기가 징하고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인기척이 없다. 혹시 안에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몰래 도망치려고 창문을 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조교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딱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만약 탈영이라도 시도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근무자인 저한테 오니까요. 저는 군화를 고쳐 신고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입구에 서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무언가 플라스틱이나 쇠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였는데 마치 군화 끈을 묶거나 푸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구조가 보통 소변기가 쭉 있고 안쪽에 대변기 칸이 있잖아요. 소변기 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변기 칸은 총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은 다 열려 있었고 가장 구석에 있는 4번째 칸 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4번째 칸. 보통 구석 자리는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거나 반대로 숨고 싶을 때 들어가는 자리죠. 그 안에서 그 딸깍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소리는 딱 멈췄습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저는 4번째 칸 앞으로 다가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훈련병 안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야, 훈련병,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나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확 흐르더군요. 설마 안에서 자살 시도라도 한 건가 하는 끔찍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문 밑에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발이 보여야 하잖아요. 구나 굽이라도 보여야 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발이 없었다고요? 그럼 변기 위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처음엔 변기 위에 올라가서 숨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너 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내려와서 문 열어 라고 소리쳤죠.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저는 결국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위쪽에서 4번째 칸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뛰어내려서 그 칸 문을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안은 비어 있는데 안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고요? 밀실이잖아요. 창문은요? 창문으로 도망칠 확률은 없습니까? 그 화장실 창문은 아주 작은 환풍기만 달려있는 아주 작은 창문이었고 쇠창살이 박혀 있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문을 발로 뻥 차서 억지로 열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면서 열렸는데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20분 전에 제 눈으로 보고 들여보낸 그 훈련병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귀신이다가 아니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근무 서는 중에 병력을 잃어버렸다. 난 이제 영장 간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군인에게는 귀신보다 영장이 더 무서우니까요. 현실적인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군요. 그렇죠. 당장 병사가 사라졌으니 비상이 걸렸을 텐데 바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행정실로 뛰어갔습니다. 당시 당직 사관님은 부사관 중에서도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상사분이셨어요.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사관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관님, 큰일 났습니다. 훈련병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관님이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뭐?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말해. 누가 없어져? 사관님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2시 20분쯤에 3층에서 내려온 1주차 훈련병이 용무 신청을 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나와서 가보니 사라졌습니다. 3층에서 내려왔다고 사실대로 말했군요. 그 얘기를 들은 당직 사관의 반응은 어땠나요? 믿어주던가요? 믿기는커녕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뺨으로 사관님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행정실을 울릴 정도로 세게 맞았죠. 고개가 휙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사관님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석,
너 지금 잠 안 깼냐? 아니면 나랑 장난하냐? 3층? 3층이 어디야? 저기 폐쇄된 3층 말하는 거야? 제가 억울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3층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전투화 신고 있었고 이름은 못 봤지만 5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관님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책상 위에 있는 현황판을 제 얼굴에 들이밉니다. 현황판이라면 현재 인원 상태를 적어놓은 칠판 같은 거죠. 거기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었나요? 사관님이 손가락으로 2층 생활관 현황 인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지금 우리 중대에 1주차 훈련병 인원이 총 몇 명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120명입니다. 그래, 120명. 지금 불침범 서고 있는 너랑 내 사수 빼고 나머지 118명 전부 2층 생활관 침상에 누워있는 거 내가 30분 전에 확인했다. 그리고 3층? 야, 거기 열쇠, 여기 행정실 키박스에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근데 누가 거기서 내려와? 사관님이 키박스를 열어 보여주는데 정말로 3층 출입문 열쇠 뭉치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민성님의 말을 반박하고 있었군요. 열쇠는 행정실에 있고 인원은 다 차 있고. 그럼 민성님이 본 존재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니까 사관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결정적인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너 조교 짬밥을 어디로 먹였냐? 1주차 훈련병이 용무 신청을 할 줄 안다고? 너 걔네들한테 그거 가르쳤어?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더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내가 안 가르쳤지. 이번 기수 애들한테는 아직 경례하는 법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럼 아까 나한테 완벽한 자세로 분대장님께 용무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놈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장 갈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귀신과 대화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현실적인 정황과 논리로 따져봐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그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되셨군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관님은 그냥 민성님이 졸다가 헛것을 봤다고 결론 내리신 건가요? 사관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몽유병 비슷하게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려라. 한 번 더 헛소리하면 군기교육대 보낸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복도를 나왔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 화장실 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소리였습니다. 딸깍, 딸깍. 마치 누군가 군악끈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그 소리가 텅 빈 화장실에서 다시 울려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정말 숨막히는 전개입니다. 20분 전 멀쩡히 걸어 들어간 훈련병이 밀실에서 증발해버렸고 당직 사관에게는 뺨을 맞으며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성님은 분명히 들으셨다고 했죠. 텅 빈 화장실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한 그 딸깍거리는 소리를요. 그날 밤은 그렇게 공포 속에서 지나갔을 텐데 사건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리게 되었나요? 혼자만의 착각으로 묻어두기엔 너무나 생생했잖아요. 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근무교대를 하고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그 창백한 훈련병의 얼굴과 끈이 풀린 채 덜렁거리는 군화가 아른거렸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거의 좀비 같은 몰골로 식당에 앉아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뺨은 부어있고 눈은 퀭하니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았죠. 그때 저희 부대에서 가장 오래 복무한 행보관님, 행정보급관의 당번병이자 제 맞선임이었던 최병장님이 제 식판 앞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최병장님은 평소에도 부대의 온갖 야사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꿰고 있는 분이셨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야, 김민석, 너 어제 새벽에 사관한테 터졌다며. 3층에서 뭐 봤다면서. 소문이 참 빠르네요. 보통 그런 이야기가 돌면 부대 내에서는 제 헛거밭대 관심 끌려고 저런다라며 조롱하기 십상인데 최병장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도 또 혼날까봐 잔뜩 움츠려들어서 그냥 제가 피곤해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최병장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낄낄거리며 놀렸을 뿐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본 그놈 발이 어땠냐?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발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훈련병이라고만 했지. 아, 사관한테 보고할 때도 3층에서 내려왔다고만 했지 전투화가 어떻다는 얘기는 정신이 없어서 못했군요. 그런데 최 병장이 발을 물어봤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투화였습니다. A급 반짝이는 새 전투화였는데 끈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최 병장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담배나 한 대 피우자며 저를 건물 뒤편 소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제가 입대하기도 전의 이야기였죠. 2년 전, 3층이 폐쇄되기 전의 일인가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당시 3층은 폐쇄되기 직전이었지만 여전히 훈련병 생활관으로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온 기수 중에 유독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던 훈련병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행동이 굼뜨고 말이 어눌해서 조교들에게 늘 지적을 받던 친구였답니다. 군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명이 구멍이면 전체가 기합을 받으니까 동기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유일하게 집착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투화였다고 합니다. 전투화에 집착을 했다고요? 훈련병이요? 보통은 훈련받느라 바빠서 씻을 시간도 부족할 텐데 특이하네요. 그 친구에게는 그 전투화가 군 생활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급받은 물건 중에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면 남들은 누워서 쉬는데 그 친구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전투화만 미친 듯이 닦았답니다.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요. 그걸 보며 동기들은 군화 닦을 시간에 간등성명이나 외워라 라며 비아냥거렸고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날은 그 친구가 불침번 근무를 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A급 전투화가 사라진 겁니다. 설마 따돌리던 동기들이 숨긴 건가요? 훈련소에서 개인 물품이 없어지는 건 정말 흔한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일일 텐데요. 맞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혹은 괴롭히려고 그 친구의 A급 전투화를 훔쳐서 헌옷 수거함에 깊숙이 처박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신 굽이 다 달고 찢어진 누가 신다가 버린 패급 군화를 그 친구 자리에 툭 던져놨대요. 너 같은 고문관은 이런 거나 신어라 라는 의미였겠죠. 당장 집합 시간은 다가오는데 신발은 없고 그 친구는 울면서 그 찢어진 군화를 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호 시간에 조교에게 복장 불량으로 엄청나게 깨졌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군화 꼬라지가 그게 뭐냐며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아, 아끼던 물건은 뺏기고 억울하게 욕까지 먹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겠네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날 밤 그 친구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몰래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3층 복도 끝 화장실, 바로 제가 봤던 그 화장실로 들어갔죠. 최 병장님 말로는 다음날 아침 청소 당번이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고 억지로 뜯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4번째 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훔쳐간 A급 전투화 대신 억지로 신어야 했던 그 낡은 패급 군화의 끈을 풀어서 서로 묶어서 목을 맨 상태로요. 세상에, 군화끈으로요. 그래서 민성님이 봤던 귀신이 끈이 풀린 군화를 신고 있었군요. 정말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이야기네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죠. 헌병대가 와서 조사를 하고 시신을 수습해 갔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헌옷 수거함에서 그 친구가 잃어버렸던 A급 전투화가 나왔답니다. 정말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한 새 신발이요. 그런데 그 신발 끈이 없더랍니다. 누군가 끈만 쏙 빼서 버린 건지 아니면 애초에 끈이 없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대요. 저 친구 귀신이 자기 신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다. 그런데 끈이 없어서 저승으로 못 가고 헤맨다고요. 아, 그래서 끈이 풀린 전투화를 신고 있었군요. 자기가 죽을 때 썼던 끈은 목에 매어 있고 자기가 찾고 싶었던 A급 전투화는 끈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져서 민성님 눈앞에 나타난 거네요. 그런데 용무 신청은 왜 그렇게 완벽하게 했던 걸까요? 1주차 훈련병이었다면서요. 최 병장님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씀드리셨더라고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바로 용무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어눌해서 용무 신청하겠습니다를 제대로 못해서 조교들한테 다시 해, 목소리가 작다, 똑바로 안 해? 라고 수백 번 지적을 받았대요. 그게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죽어서라도 완벽한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는 혼나고 싶지 않다는 공포심 때문이었는지 귀신이 되어서는 그토록 어려워했던 용무 신청을 기계처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거죠.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힘들어서 목숨까지 끊게 만든 원인을 죽어서는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군인 귀신들이 가진 슬픈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 병장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2년 전 일이라면 본인도 이등병 때였을 텐데요. 그게 마지막 반전이었습니다. 최 병장님이 이야기를 마치고 꽁초를 발로 비벼 끄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민서가, 내가 왜 아는지 아냐? 그날 밤 그 친구한테 낡은 군화 던져주고 A급 군화 숨겼던 놈들 중에 하나가 내 맞선임이었어. 그리고 그날 밤 불침번 서면서 그 친구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게 바로 나거든. 최 병장님은 그때의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매년 그 친구 기일이 되면 몰래 삼친 화장실 앞에 초코파이왕 소주 한 캔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방관자였던 최 병장님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군요. 그런데 민성님이 목격한 그날이 혹시 그 친구의 기일이었나요? 네, 정확히 2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병장님 말로는 군인 귀신은 2년마다, 즉 자기가 제대했어야 할 날짜나 입대했던 날짜 주기로 힘이 세져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사관님이 3층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그렇게 과민 반응하며 뺨까지 때렸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사관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2년 전 그 사건을. 부대의 오점이니까 덮으려고 했던 거고, 제가 그걸 들춰내니까 공포와 분노가 섞여서 저를 입막음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던 비극이었군요. 민성님은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근무를 서야 했을 텐데 무서워서 견딜 수 있었나요? 진실을 알고 나니 무서움보다는 뭐랄까 기분 나쁜 연민과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병정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있었거든요. 민서가, 조심해라. 그 친구 자기 신발끈 찾을 때까지는 화장실에서 안 나온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화장실 문을 억지로 열고 그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그 친구가 그 사람 발목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어젯밤에 화장실 문을 억지로 뜯고 들어갔잖아요. 다행히 비어 있어서 마주치진 않았지만 만약 그때 제가 변기 위를 쳐다보지 않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친구가 거기 서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각이 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이야기 흐름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한 귀신 소동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집단 따돌림과 자살,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던 전우들의 죄책감이 얽혀 있었군요. 최 병장님이 매년 기일에 제사를 지내줬다고 하셨는데 민성님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그날 밤 혹시 두 분이서 뭔가 따로 행동을 취하신 게 있나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만히 있기가 더 무섭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최 병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PX에서 산 초코파이 한 상자와 소주 한 병, 그리고 행정반 창고에서 몰래 꺼내온 A급 새 전투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최 병장님 표정이 정말 비장했습니다. 민서가, 오늘 밤에 나랑 같이 3층 가자. 네가 그 친구를 봤다는 건 그 친구가 지금 많이 화가 났다는 뜻이야. 내가 가서 제대로 빌어야겠어.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 생생한데 거기를 제 발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미친 짓 같았거든요. 하지만 최 병장님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또 저도 이대로 두면 그 귀신이 계속 저를 찾아올 것 같아서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와, 한밤중에 폐쇄된 3층으로 제 발로 찾아가다니 정말 강심장이시네요. 몰래 올라가려면 열쇠가 필요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구하셨나요? 당직 사관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최 병장님은 행정반 당번병이라 행정실 열쇠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사관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3층 열쇠를 복사해 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두가 잠든 새벽 1시쯤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최 병장님과 저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중앙 계단을 올라가 3층 철문 앞에 섰을 때 최 병장님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열쇠를 꽂는데 구멍을 못 찾아서 철그럭 철그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겨우 열쇠가 돌아가고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뿜어져 나온 공기는 정말이지 이승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문을 연 것처럼 차갑고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와 냉기, 시청자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나요? 두 분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문제의 그 화장실인가요? 네, 복도 끝에 있는 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어젯밤 제가 찍어놓은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발자국 옆에 맨발도 아니고 군화도 아닌 뭔가 질질 끈 듯한 길쭉한 자국이 화장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 병장님도 그걸 보고는 침을 끌꺽 삼키시더군요.
저희는 화장실 앞에 도착해서 준비해온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초코파이를 가스 놓고 소주를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 병장님이 가져온 A급 새 전투화를 그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물론 끈도 아주 예쁘게 묶어서요. 그 친구가 죽어서도 찾아 헤매던 그 A급 전투화군요. 최 병장님이 나름대로 그 친구의 한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셨네요. 제사를 지낼 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최 병장님이 무릎을 꿇고 소주를 따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모른 척해서 미안해. 내 동기들 너 괴롭힐 때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신고 제발 이제 그만 좋은 곳으로 가라. 저도 옆에서 같이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병장님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쯤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크고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어요. 저희 둘 다 놀라서 소리난 곳을 쳐다봤는데 제사상 위에 올려둔 소주 종이컵이 혼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아예 찌그러져서 저 멀리 튕겨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로 걷어찬 것처럼요. 소주잔을 걷어찼다고요? 그건 사과를 안 받겠다는 뜻 아닌가요? 정말 소름 돋네요. 바람이 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창문은 다 닫혀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최 병장님 얼굴이 사색이 돼서 성불해라 제발 화 풀고 라고 중얼거리는데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안쪽 네 번째 칸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이번엔 군화 끈 묶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천을 찢거나 밧줄을 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닥에 놓아둔 A급 새 전투화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덜덜 떨리더니 갑자기 전투화 끈이 스르륵 풀리는 겁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꽉 묶어놓은 매듭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전투화 끈이 저절로 풀렸다고요? 와,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민성님과 최 병장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장 도망쳐야 하지 않았나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최 병장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쳐! 하고 일어나셨거든요. 저도 벌떡 일어나서 뒤로 돌아는 찰나 갑자기 제 오른쪽 발목에 엄청난 힘이 가해졌습니다.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꽉 움켜쥐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으악! 하고 소리치며 바닥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전투화 끈이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끈을 풀지 않고 자려고 단단히 매듭을 지어놨는데 왼쪽 신발끈과 오른쪽 신발끈이 서로 X자로 단단히 묶여서 발을 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소문 중에 발목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였네요? 두 발이 묶인 상태에서 넘어진 건가요? 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턱을 바닥에 찌으며 비명을 지르는데 그 순간 화장실 네 번째 칸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젯밤 봤던 그 훈련병이 기어 나왔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팔로만 바닥을 짚고 기어오는데 하반신이 다리가 기이한 각도를 꺾여서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데 이번엔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동자가 없고 그냥 흰자위만 가득했습니다. 입은 찢어질 듯이 벌리며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 신발 내놔. 네 거 좋아 보인다. 네 거 좋아 보인다. 민성님이 신고 있던 헌병용 전투화를 탐낸 거군요. 그때 최 병장님은요? 혼자 도망가셨나요? 아니요. 정말 다행히도 최 병장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발버둥 치는 걸 보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서 제 전투화 끈을 미친 듯이 잘라버렸습니다. 민서가 정신 차려! 일어나! 끈이 끊어지자마자 최 병장님이 저를 거의 질그다시피 해서 3층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선 가지마 하는 쇳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려와서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저희 둘 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최 병장님 손에 들린 그 맥가이버 칼날이 부러져 있더군요. 제 군화끈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했으면 칼날이 부러질 정도였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탈출하셨군요. 만약 최 병장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민성님은 정말로 발목이 잡혀서 그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선물 받은 새 신발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남은 민성님의 신발을 더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고통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A급 전투화에 대한 집착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 2층으로 내려와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최 병장님이 제 발을 가리키며 덜덜 떠시더군요.
제 전투화를 보니까 끈이 잘린 부분 주변에 아주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흙이나 먼지가 묻은 게 아니라 마치 검은 기름때 같은 걸로 꽉 쥔 자국이요. 그 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결국 저는 멀쩡한 전투화를 버리고 보급 창고에서 헌 군화를 다시 받아 신어야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손자국. 그게 바로 그 존재가 남긴 낙인이었군요. 그렇게 공포의 밤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층에는 다시는 안 올라갔겠죠? 그리고 민성님과 최병장님에게 별다른 후유증은 없었나요?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시름시름 앓거나 가위에 눌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최병장님 둘 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무대에 가도 감기 몸살이라고만 하고 약도 안 들었죠. 7일 동안 악몽을 꿨는데 꿈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가 3층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고 밑에서 누군가 제 군화끈을 묶어주는데 고개를 숙여보면 그 훈련병이 제 발곡을 자르려고 톱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지만 최병장님은 전역할 때까지 3층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는 날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민석아, 나는 나가서도 평생 비 오는 날엔 군화끈 안 맬 거야. 찍찍이 신발만 신을 거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탈출극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최병장님이 구하러 오지 않았거나 민성님이 그 끈을 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건 이후로 두 분 다 고열에 시달리고 악몽을 꿨다고 하셨는데 그 후유증은 얼마나 갔나요? 그리고 그 문제의 3층 화장실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서 몸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병은 꽤 오래 갔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밤에 화장실을 혼자 못 갔으니까요. 그 3층 화장실은 저희가 전역하고 나서 1년 뒤에 부대 개편 공사를 하면서 아예 건물을 허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낡기도 했고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으니까 지휘관들도 결단을 내린 거죠. 건물을 허물 때 인부들이 3층 화장실 벽을 부수는데 그 안쪽 벽지 뒤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쪽지가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쪽지라뇨? 혹시 그 훈련병이 남긴 유서 같은 건가요? 2년이나 지났는데 벽지 뒤에 있었더니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네, 제가 후임이 전해준 바로는 아주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군화끈 묶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군 생활이 싫었던 것도 나라를 지키기 싫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서툴러서 군화끈 묶는 것조차 힘들어서 선임들에게 욕을 먹고 동기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그 친구의 모든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군화끈 묶는 게 너무 어렵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파네요. 결국 그 친구가 귀신이 되어서도 끈이 풀린 전투화를 신고 누군가에게 끈을 묶어달라고 아니면 자기 끈을 찾아달라고 헤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민성님, 그런데 전역 후에 무당을 찾아가 보셨다고 하셨죠? 그분이 이 현상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가끔 가위에 눌려서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너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놈 하나 달고 나왔구나 라고요. 제가 놀라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아주 의외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훈련병 귀신이 왜 하필 용무 신청을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지 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통 귀신이면 비명을 지르거나 원망을 쏟아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절도 있는 군대 예절을 지켰을까요? 무속인 말씀이 그 친구는 죽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라고 합니다. 살아서는 맨날 어리바리하다고 혼나고 목소리 작다고 기합받고 용무 신청 하나 제대로 못해서 무시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죽은 뒤에 영혼만 남아서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다녀와라, 이 말을 듣기 위해 완벽한 훈련병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날 밤 그래 다녀와라 라고 대답해 준 것이 역설적으로 그 친구에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허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단순히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가 아니라 못다한 군 생활을 인정받고 싶었던 슬픈 영혼이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의 발목을 잡거나 공포에 떨게 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민성님, 오늘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지금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군대라는 곳은 참 특수한 곳입니다. 2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 방에서 자고 밥을 먹어야 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느리고 서투른 동기가 있더라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장난으로 숨긴 물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의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저와 최 병장님이 겪었던 것처럼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악한 마음과 방관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뼈가 있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오늘처럼 와닿은 적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혹은 경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군 장병 여러분, 야간 근무를 서다가 아무도 없는 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낯선 훈련병이 나타나서 말을 건다면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심코 그 사람의 발을 봤는데 전투화 끈이 풀려 있거나 광이 너무 나는 새 신발을 신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그 친구는 아직도 자신의 끈을 묶어줄 누군가를, 아니 자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누군가를 찾아 그 춥고 습한 훈련소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비가 오고 안개가 끼는 날 새벽 2시라면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민성님과 함께한 훈련소 3층의 용무 신청 괴담 어떠셨나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 훈련병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성님, 오늘 정말 용기 내서 귀한 경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무사히 전역하시길 빕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늦은 밤 여러분의 뒤척이는 점자리에 서늘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야 라디오 공포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